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일단 그게 모 배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 배우 사례는 등록혼이나 등록혼 제도하고는 관계 없는 사례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여건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등록혼 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결혼 대체하는 그런 이 동거 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나라고, 게다가 거의 그 결혼 외에 출산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비혼 출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이 보수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보통 우리 가족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그런 현상을 이끄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가족 제도라는 것은 그냥 본인의 그 권리 의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야 되는 권리 의무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성혼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 장관 때 민주당하고 좀 설전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검법 표결 때 유표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런 편법을 그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크게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 떠올려본 얘기 아닐까 그렇던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우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녹취에 당 원내대표라든지 주요 광역단체장 등등 좀 거물급 인사들이 나와서 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 당 대표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선거제도나 민주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정치 구태죠. 그런 구태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경선 TF를 만든 것도 결국은 여론조사나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그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암약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그 TF에서 시작했고 어제부터 아마 그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미국의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대표님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당직자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나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그렇게 치부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추워. 귀여우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 탄핵 관련해서 내일 국민의힘에서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 가시는 분이랑 그 집회 외에 또 다른 대응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착해 보여서 민주당이 하는 패스. 일련의 행동들은 그냥 바꾸는 거에 가까워요. 어떤 명분이라기보다는 목적만 보고 그리고 선거도 이제 당장 앞서 있지 않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거나 SNS 계속 얘기하는 방식을 계속 지적해왔잖아요.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의 저런 막 나가는 행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여성
정책 많이 강조하셨는데 정부 여당 여성 정책군의 쟁점이 결국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도 폐지 법안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 개인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서를 없앤다는 것이 기능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걸었던 것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지 그 임무 자체가 폄하여서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서로 나눴을 때보다 일반적인 부서에서 모두 중시하는 업무로 여성과 가족 업무를 다루는 것이 더 지금 시점에서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는 총선 결과 다수당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임무를 그럼 중간에 붕괴에 놔둘 것이냐?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어떤 제도, 어떤 여성 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떤 이 임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정책을 하는 철학의 부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저기 그 간첩죄 때문에요. 저기 그 민주당에서 간첩죄 자체를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부작용이 있으니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페북에도 썼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은 뭐였죠? 제가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반대한 적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대해 왔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이 어떻게 나왔죠? 자기들이 손들고 주도하겠다고까지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막상 일소위 통과되고 나니까 갑자기 레드 컴플렉스 얘기하거나 지금 무슨 간첩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도돌이로 돌아간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국익을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공청회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혹시라도 우리 간첩죄가 이 이슈는 대단히 심플해요. 지금 당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리자는 법안까지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첩죄에서 적국, 그러니까 북한만을 간첩으로 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러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의 산업 기술이라든가 안보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건 공청회까지 갈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금투세도 아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아니거든요. 어떤 논리 혹시 기자님 혹시라도 어떤 로직으로 민주당이 공청회를 하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들도 오히려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았고 이거 하겠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정치 기제가 발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노총, 민변 같은 진영의 눈치를 본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적국을 가진 나라가 몇 없거든요. 우리처럼 휴전적인 나라 말고는. 그러면 간첩죄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자는 겁니다. 여기서 레드 컴플렉스나 캐캐 묵은 그런 이 이념 논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인이 항공모함이라든 이런 사진 잔뜩 찍었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그 국민에게 물어봅시다. 그거 간첩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민주당도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그 김상훈 의장님이 그 문자가 이렇게 채택한 논란이 좀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안 봤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근데 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통
페미니스트가 흡술적인 의미로 이제 성별에 있어서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페미니스트 아니라는 게 자, 어떤 의미인지 제 말씀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잖아요. 저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로서 그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아까 제가 안에서 연설했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삶이 증진되어 삶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기준으로 어떤 정책을 판단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이 명태균 씨 이제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수사의 범위가 국민의힘 현직 의원님들이나 대통령 부부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놀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민의힘이 이제 최상병 국정조사 이제 선언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약속하셨던 최상병 특검 발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정치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의 상황을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도와줘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와, 자 끝장 질문. 개인적으로 하셔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모셔야 돼가지고 저분은 왜 자꾸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 한동훈 여성 정치 아카데미 오셨잖아요. 추진하는 여성 정치 아카데미라는 것은 아까 여성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 차별 금지 협약 협정을 우리가 체결한 이후로부터 양성평등 시대까지 왔는데 지금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계세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진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그럽니다. 이게 저는 와, 이게 무대다 무대. 우리 정치는 결국은 국민이 잘 사는 거고요. 그리고 조화롭게 잘 사는 것을 모두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이거만 말씀드려요. 어려운 질문했어.